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국경의 왜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양난을 치르면서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에 와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는 그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왕비와 세자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에서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중요한 정치 업무들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 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일본군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외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훈련도감은 조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창과 칼을 쓰는 살수의 3수병으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을 설치하여 5군령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소고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고군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적이 침입해오면 전투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양난으로 토지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크게 줄자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확보하고자 조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세는 토지세를 말하며 풍용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 풍용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걷는 영정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가 많은 지주의 전세 부담은 줄었지만 자기 토지가 없는 소장농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에게 부담이 가장 컸던 세금은 공납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토산물을 정부의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지역마다 할당된 물품을 구에다 바치는 방식이었기에 백성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납 징수 과정에서 하급관리나 상인들이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대가를 받아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공납 대신 보유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처럼 구하기 쉬운 물품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가 많은 지주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대동법을 시행한 후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해주는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사들이면서 상품 경제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주들의 반대로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군역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은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대부분 1년에 군포 2피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포 징수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영조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에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족한 세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더 거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보충했습니다. 이처럼 외란과 호란 이후 조선은 국가 체제의 재정비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